단통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제대로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는 비판도 여전한데요. 지난 6개월간 시장은 큰 진통을 겪어왔는데 정부가 내보인 통계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단통법 그 자체로도 좀 논란이 컸는데요. 시행되고 나니까 말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시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바로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당시 초기에 이통3사가 아주 지원금을 짜게 공시를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됐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당장 효과를 낼 수는 없으니 좀 기다려달라라고 말했었는데 국감에서 단통법이 집중적인 포화를 맞았습니다. 예, 약 2주 만에 사업자들을 불러서 긴급 대책을 촉구했었고요. 그때부터 KT의 순액 요금제라든지 LGU 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월이 되자마자 바로 아이폰 6 대란이 터졌습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임원을 형사 고발까지 했었고요. 또 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약정 할인 반환금을 폐지하고 또 12% 요금 할인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법 보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에 리베이트 과열이 재발하면서 당시 단독 조사를 받았던 SK텔레콤이 최근에 단독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연초만 해도 구형 단말기를 중심으로 공시지원금이 대폭 인상됐었는데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금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반대론 꾸준히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3월에는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까지도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단통법이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고 나니까 법 구멍도 좀 눈에 띄는데요. 페이백 같은 불법 지원금은 단통법으로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 시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신없이 법에 적응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법의 허점을 노리거나 좀 더 음지로 숨어드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페이백을 받고 휴대폰을 샀다 이런 얘기들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큰 구멍은 이통사 리베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통사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유통점으로 내려보내서 좀 불법 보조금으로 쓰이게끔 유도하는 행위들은 단통법의 정면으로 위반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아이폰 6 대란과 그리고 이번에 SK텔레콤이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맞은 이유도 이 리베이트 과열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우회적 보조금에도 업계가 좀 예민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가 일부 조건에서 어떤 보조금 과다 지급 그리고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의 철퇴를 맞았는데요. 이후 후보상제까지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또 앞서 SK텔레콤은 자발적으로 T가족 포인트라는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페이백이나 과다 리베이트 지급 분명히 좀 단통법을 비우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소비자 혜택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좀 재점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집계한 통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6개월치 통계를 정부가 공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27일이었죠. 6개월치 통계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동전화 평균 가입 요금이 단통법 이전에 45,155원에서 36,702원으로 떨어지면서 18% 이상이 줄었습니다. 특히 5만 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66%에서 90%로 늘어났고요. 반대로 6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비중은 약 34%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또 가입 유형별로 봐도 번호 이동 비중이 약 39%에서 29%로 10% 정도 떨어졌지만 반대로 기기 변경 비중이 늘었는데요. 26%에서 35%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미래부가 강조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부는 요금 절감 그리고 이용자 차별 해소 그리고 소비 패턴의 합리적인 변화 등에서 분명히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정부 해석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네, 일단 정부는 이 단통법 효과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지 않냐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만 놓고 보면 반박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이렇게 뒤집어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요금제 가입이 늘었다는 점에 대해서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에 요금제라도 좀 싸게 가입하는 소비 패턴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기 변경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기 변경에 대한 차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페이백과 같은 국지적인 유통점의 일탈 행위를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용자 차별 수준의 경우에는 단통법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하기 힘들 만큼 개선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통업계나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통법은 애초에 좀 물과 기름을 섞어놨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용자 차별 보호 그리고 가계통신비 경감은 같이 가기 힘든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부 통계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여전히 해결된 점은 거의 없다라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물론 미래부와 같이 이렇게 통계를 내서 시장 점검을 하고 분석하는 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아직은 이 통계만으로 단통법의 성과를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기자 수고했습니다.